하는 거거든요. 자, 19번은 우리 테마 요구에서 되게 많이 했던 거죠.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캐리 받는 거. 네. 자, 재민아 물어볼게. 미분 가능한 녀석과 미분 불가능한 녀석이 있는데, 자, F는 미분 가능한 애예요. 2차 함수니까. 그 녀석이 캐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됐었죠? 곱하기를 통해서 미분 가능한 걸로 G가 변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약간 그쪽이 또 전달되는데 시간차가 있네. F 프라임 이 문제 같은 경우에 F 프라임 몇이 얼마여야 되죠? 음. 네,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다면 지금 내가 하는 게 되게 TMI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면은 3 곱하기 3이 뭐야 했을 때 나오는 것처럼 나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바로 안 나오면은 안 돼요. 네. 이거 그냥 그겁니다. 캐리를 받아야 될 G가 1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거랑 참점이랑 다 포함을 하게 돼요. 이때는 F가 마이너스 1에서 0이 돼야 되는 거에다가 F'1 마이너스 1도 0이 돼야 되죠. 이거 바로 안 나오는 거 진짜 여러분들 공부 진짜 더럽게 안 한 거예요. 정말 작정하고 일부러 저하고 막 불쾌함을 쌓기 위해서 그 정도로 안 한 거예요. 진짜요. 이거 제가 목이 터지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바로 안 나온다는 건 정말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예. 네네. 근데 병문 이거 바로 나올 수 있어? 예, 예. 네. 네. 여러분들 그렇고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유리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입니다. 아, 저기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다 이 말입니다. 회화열고에서 똑같은 문제를 3문제 이상은 해봤고요. 이 얘기만 진짜 한 7번 이상을 했어요. 자, 그래서 F의 요건은요. F 마이너스 1 그리고 F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는 잠깐 그 미분계수에서만 해당이 되고요. 연속이라고 말했으니까 요것만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얘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근데 최고차의 계수가 1인 fx라고 했고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니까 자, 그래서 fx를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fx를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일 때. 그러면 요거 잠깐만요. 이거 미분 가능성일 때 요거 했었죠? 이거 연속 버전 정리를 다시 한 번만 해드릴게요. 미분 가능할 때를 좀 위주로 많이 했으니까. 자, 연속일 때도 그게 성립이 되는 것 같아 보이네요. 왜냐면은 x 플러스를 곱한다 할지라도요. 마이너스 1에서 0이 안 되잖아요. 어, 네. 얘도 이제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최고차항이 1이죠. 그래서 F3이 16이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잘 보세요. GX가 마이너스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니까요. 자,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때 미분 가능성이 아니라 연속의 요건에서도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fx, gx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fx, gx의 연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얘네들이 이제 같아야 되는 건데 말이죠. 자, fa는 이 녀석은 내가 좌극한, 우극한으로 얘는 fa랑 대체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편의상 a의 이제 우극한과 a의 좌극한으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모두 같아야 되는 것인데요. 자, 이거 두 개가 같기 위해서는 GA 플러스와 GA 마이너스가
지금 서로 같지가 않아서 두 개, 이거를 얘가 같으려면 이제 요게 0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불연속인 경우인데 극한은 존재하는데 함수값이 다른 이런 종류의 그 불연속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 경우는 극한이 다른 이러한 불연속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걸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이라고 해볼게요. 케이스 1번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케이스 2번의 상황에서는 얘네 둘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FA가 0인 것이 필수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근데 1번에서는요. 얘네 둘은 같기 때문에 0이 자동으로 돼서 FA가 0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FA가 0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같으니까 얘네들도 이제 어떤 같은 값인 K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되죠. 얘하고 같아지는 과정에서 자, 함수값이랑 다른 경우죠. 그래서 FA로 묶어주게 되면 GA에서 K를 뺀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FA가 0. 그래서 함수값이랑 같아지는 과정에서 이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번 케이스는 얘하고 같을 때 0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가 0이 됐습니다. FA가 0이 됐어요. 얘까지 자동으로 같아지죠. 결론적으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연속성의 경우는요. 연속성에서 캐리 받는 경우에는 캐리하는 녀석의 그 연속 저기 부분에서 FA가 0인 요건 하나만 필요로 하는 게 보통인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요. 얘를 여기 있는 요 2번 케이스를 분류해서 F-1이 0인 거 하나로만 하기에는 그 케이스가 아닌 케이스가 지금 등장했다는 겁니다. 예. 여기 말대로라면은 이제 극한값이 달라서 내가 극한값이 달라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얘는 그래도 자극한 우극한이 존재를 하죠.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연수성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자극한 우극한이 그나마 다른 값이지만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떤가요? 무한대로 가는 거는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 여기서 경우를 하나 더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번처럼 극한값이 존재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다면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경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같다고 얘기 못하겠죠. 네. 이렇게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게 19번의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19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번은요. 지금 F-1이 0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fs가 x 플러스 1이 인수를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얘네가 자극한 우극한이 존재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무한대로 발산해서 안 하므로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정도는 곱해줘야 근데 얘네가 만약에 2승이면 3승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극한값이 존재 안 할 때는 그 문제의 상황에 맞게 저 n의 거듭제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n의 제곱으로 나와 있었다. fx를 gx에다 곱해서 그 00으로 같아지는 방법은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두 개를 곱해 주더라도 얘는 1이 남고 얘는 0으로 가기 때문에 여전히 연속이 아니에요. 이때는 3개가 필요해요. 이것처럼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인수가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f-1이 0인 때만 빼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두 개만 있어도 곱하면 x 플러스 1이 남게 돼서 0이 되는 게 되죠? 0이 되는 게 되죠?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fs가 이렇게 특정이 되는 거고요. 자, 얘기를 해봤고요. 다른 문제 좀 얼른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14번 보세요. 14번만 난이도가 여기서 상인데요. 자, 이걸 위해서 정리하기 한번 했던 개념인데 우리 3참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점의 위치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죠? 자, 잘 보세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14번 문제는 되게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접선의 개수가, 자, 여기 있는 점이 무슨 점이라고 했죠? 우리 수학 투지만 이것만큼은 좀 데리고 와서, 미적분 걸 데리고 와서 알아야 돼요. 이거 무슨 점이라고 그래요? 재민아, 이거 무슨 점이라고 불러? 지금 찍은 거, 요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할까?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정말 이거 뭐지? 무슨 점? 변곡점. 네,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위로 블록이랑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해서. 그래서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관통하면서 삼중근점이 됩니다. 삼중근 정곡점. 영역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지게 되고 이 그래프 위, 그래프 위, 그러니까 네 개에다가 다섯 개, 여섯 개에서 경우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이 노란색 영역을 먼저 봐보도록 해볼게요. 얘네가 이 점대칭이기 때문에 얘네도 상황이 똑같은데, 자, 노란색에서 외부에 점이 있을 때 접선은 몇 개 그을 수 있나요? 자,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은요, 접선을 세 개 그을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저기서의 접선을 긋기 시작하면요.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영역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 영역은요, 접선을 한 개 긋고 여기서는 도무지 엇갈려서 그을 수가 없습니다. 파란색 영역은요, 접선이 한 개만 그을 수 있는 지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영역이 여기 선 위가 있죠? 이 하얀색 직선 위에서는 변곡점을 지나는 이 점을 빨간색 점으로 색칠을 하고 그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하얀색에서의 접선은 몇 개가 나올까요? 하나는 여기 그 위에서 접선을 그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서 자, 하얀색 선에 대해서는 접선이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는 그 자체 위에서 하나, 반대쪽에서 하나.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선 위를 봐볼 거고 여기 있는 시그니처 포인트인 변곡점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 선 위에서는 변곡점에서의 그 접선 그 한 개와 다른 쪽에서 한 개, 이 빨간색 선 위에서는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니처 포인트 이 변곡점에서는 당연히 한 개를 그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차 함수에서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을 때 그 접선이 그을 수 있는 게 한 개가 유일하다면 그 점은 바로 변곡점이 되는 것이고, 변곡점이 어떤 점이냐면은 f를 미분해서 0이 나오면 우리 이걸 극점이라고 불렀죠. 부호 변화가 있었을 때. f2'이 0이 됐을 때가 바로 변곡점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f2'이 0이라는 거는 부호 변화가 있는 f2'이 양수에서 음수로 전환되는 지점으로 f''이 2'이 양수일 때는 이제 아래로 블록이고요. 얘가 이제 위로 블록인데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지점, 그게 f2'이 0인 지점입니다. 이게 이제 심화 미적분의 개념이긴 한데 이것만큼은 너무 필요해서 좀 데려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를 보시죠. 자, 한 점 P에서 접선을 긋는데요. 위의 점이래요. 그러니까 흰색 선 아니면 빨간색 이 변곡점 이렇게 특정을 해줬어요. 범위를 좁혀줬어요. 자, P 이외의 점에서는 만나지 않을 때, 자, 다른 접선들을 봐보시면은 다 접선이 X의 저변의 값은 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점이 뭘로 유일할까요? 자, 이 점은 무엇일까요, 재빈아? 이 점은 무엇이죠? 재빈아, 내가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이 3차 함수하고 다시 안 만나려면은 여기 하얀색 위의 점이나 이 빨간색 점 중에서 어디서 이제 접선을 그어야 될까요? 경무에 어디서 그어야 될까? 약간 분위기 흐른상 변곡점 아니겠니? 그게 맞긴 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여기 이렇게 되니까 내가 만약에 접선을 이렇게 나란하게 잘 그어주면요. 얘랑 나란해서 안 만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True or false? 재민아,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왜냐면요. 얘는 3차식이고 얘는 1차식이거든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에 3차식이 속도가 빨라져서 얘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케이스랑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케이스랑 여기 있는 케이스도 얘가 더 급격하게 이렇게 돼서 결국에 여기 만나게 돼요. 네. 이게 이제 저기 또 다른 거 경계호고
저기 기출문제에 있는데요. 전교고인가 저거. 자, 그래서 이게 유일하는 점은 변곡점이 유일해서 F2'이 0인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3x 제곱인데 하나 더 미분하면 6x죠. 여기는 6x인데 6이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거야. 그때 마이너스 1때 함수값 몇이니?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3이 전곡점인데 그 점에서의 접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저기 3x의 제곱이고 여기 6x니까 3-6이어서 마이너스 3이죠. 자, 이거 접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알죠? 재민아, 이거 접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알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3을 지나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게끔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그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 녀석의 y절편이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3 해주면은 0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14번이 난이도가 상인데 요 개념을 정리하고 가면은 난이도가 매우 쉬워지는 그런 문제였고요. 요걸 꼭 얘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요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요거를 좀 많이 까먹어서 우리 수학상에서 했었던 검산의 개념 있죠? 검산식이요. 네, 그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내가 7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 나오게 됩니다. 나누기를 맞게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검산식을 배웠어요. 7은 피제수라고 부르죠. 제수에다가 몫수를 곱해서 나머지를 더했을 때 같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 나머지를 잘한 걸로 같습니다. 자, 이 식이 바로 검산식인데요. 몫은 영어로 코에이션트라고 부릅니다. 그 QX에다가 여기다 제수를 곱해서 여기가 리메인더, 나머지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검산식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결과가 피제수가 나오는 대표적인 항등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항식을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다는 식을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x의 8승 마이너스 x의 4승 플러스 1이라는 피제수를 이 녀석이라는 그 제수로 나눴을 때 몫이 이제 QX가 나오고요. 선생님 몫은 왜 이렇게 써요? 솔직히 뭔지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 얘가 없어도 되고요. 그때 나머지가 이제 RX가 나오는 건데 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자 재민이한테 물어볼게.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가 몇 차가 나오지? 자, 나머지가 몇 차가 나오죠? 1차 이하가 나옵니다. 네, 1차 반은 맞았어요. 1차 이하기 때문에 이런 식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기 1차식 아닌가요? A가 0이면 그 빵차식이죠? 네,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돼서요. 네, 이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 1학년 때는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수가 완전 제곱식일 때는 내가 양변에다가 무언가를 대입해보고 싶은데, 어, 어, 왜, 재빈이 왜? 아, 멈췄구나. 멈췄나? 이 인터넷 상황이 여기 좀 안 좋아서 그래. 잠깐만. 지금 또 된 것 같은데? 저기 튕겼네. 잠깐만. 아니, 뭐, 집에 가야 돼서 그런가? 어차피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자, 바로 가볼게요. OBS 깔아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안 어려집니다. 이게 원래 그 수학 고등학생 1학년 가르칠 때는 이거를 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제수가 됐을 때는 좀 여러 개로 변화해서 좀 어려운 유형이 되거든요. 이거 양변을 미분해 주시면요. 8x의 7승 마이너스 4x의 저거. 잠깐만 얘한테 답변 좀 하나만 해줄게. 인터넷 문제 때문에 잘 안 보이거나 집에 가야 되면 지금 어차피 우리도 곧 끝나니까 녹화 중이니까 그 녹화 보면 될 것 같아. 이거 TTS가 굉장히 개발이 잘 됐어요. 이제는 뭐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지금 다 하나도 정확하게.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얘를 미분하면은 2x 플러스 1이죠. 얘를 미분하면 q 프라임 x죠. 그래서 x 플러스를 결론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2의 qx가 되고요. 오른쪽 걸 미분하면은 q 프라임 x에다가 x 플러스 1이 하나 살아남게 되죠. 그 녀석이 이제 a가 됩니다. 그 위아래다가 무슨 값을 대입하고 싶니?
x에다가 무슨 값을 대입하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다 날라가고요. a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시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4, 일단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시면은 여기가 1 빼기 1이어서 사라지고요. 1이 나오게 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4니까 4여서 b는 3이 나오게 되죠. 마이너스 3이요. 네. 따라서 rx의 값은 ax 플러스 b였으니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고 r1의 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해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수학상에 저 검산식 표현 자체를 못 쓸까봐 높아심이 얘기를 해봤고요. 어... 다음 16번도 우리 저기 해와이어가 나왔던 건데 16번도 한번 가보시죠. 자, 위로 볼록한 곡선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축이, 이거 축 빨리 보는 방법. 두근의 합이 6이죠. 두근의 합에 그 2분의 1이 무조건 축이죠. 이렇게. 두근의 중점이 축이니까. 3이 축입니다. 그 축 위에 두 점?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줬네. 그냥 5,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곡선의 점 P가 그 A, B 사이를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P가 움직이는 영역이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근데 A, B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은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곡선을 따라서 얘를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본대요. 이렇게. 그래서 직선 AB의 거리의 최대값. 그러니까 거리가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자, 그림이 애매하니까 좀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조금 더 극적으로 이렇게. 요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요 거리의 최대값이요. 언제죠? 자, 가운데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 지금 소설 쓴 거예요. 소설. 완전 소설. 자,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걸 내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그렇게 되면은 소설 쓰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행동했지 이렇게 되게 돼요. 자, 지금 좀 힘드시겠지만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낼 테니까 잠깐 정신줄을 쫙 잡고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세요. 이거 해와역에서 똑같은 걸 해봤거든요. 효원고인가? 효원고에서도. 자, 기억이 안 나죠? 이렇게 평행선을 그려볼게요. 이게 힌트가 됩니다. 얘하고 평행한 선을 그리면은 여기 사이의 간격이 다 일정해요. 어, 노란색의 어떤 부분을 거리를 제대로 다 일정한 게 바로 평행의 특성입니다. 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평행선이 아도겐 평면판을 쐈습니다. 이렇게. 자, 자,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어야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라는 게 존재하죠. 여기까지 파동이 존재했어요. 이 거리는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위의 점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최대한 멀어지는 게 어떤 순간일까요? 얘는 너무 멀어졌고요. 얘는 아직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닿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자, 아주 조금 멀어졌을 때가 이제 요 거리입니다. 요 거리보다 더 큰 최대값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최대로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멀어진 게 최대값일까요? 자, 요거는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10초, 2초 줄게요. 요것만 정리하고 가세요. 이거를 다른 날에는 대답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네. 네. 자, 아, 자, 요 순간인 거 맞나요? 네, 요 순간입니다. 이걸 접할 때라고 하죠. 근데 어떤 A, B의 기울기가 있을 거죠.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하고 똑같아진 접선의 방정식일 때입니다. 왜일까요? 접한다라는 거는 두 점에서 만나다가 멀어지다가 마지막으로 안 돼! 하고 이렇게 손을 놓칠락 말락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접하는 순간입니다. 거기서 더 멀어지면 이 손을 놓치게 되는 거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도함수인데 걔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x가 4인 점에서 x가 4일 때 저거 몇이죠? 마이너스 16이랑 마이너스 23
24니까 마이너스 4,1이거든요. 4,1이거든요. 4,1과 AB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답입니다. 답까지 한번 내볼까요? AB의 직선의 방식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 마이너스 2고요. 3,1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y는. 그럼 마이너스 2x 넘겨주면 2x고요. 플러스 y고요. 여기 플러스 6이니까 8인데 마이너스 8은 0이죠. 이렇게 일반항을 썼어요. 그러면 루트 5분의 저걸 대입해 주시면 돼요. 4하고 1 대입하면 4 대입해 지워지고 1이니까 5분의 루트 5, 3번이 되는 거죠. 저 컨디션을 기억하세요. 계산까지 해보시고. 그래요. 그래서 정형국 거 저기 다음 저기 토요일 날